증시대담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물가 지표 등 주요 지표를 앞두고 방향성 없는 흐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2,800을 앞두고 2,700 안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주요 수급 주체를 보면서 시장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추세는 외국인이 만들고 수익률은 기관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옅은 파란색을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국내 시장을 사들이고 있는 건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동안에 환율 등 여러 매크로 변수가 조금은 변동성을 유발시키기도 했지만 추세적으로 거의 25조 원 가까이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2,700 이상 올려놓은 상황이 외국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방향성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도 4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는 4월 중순 이후에 한 1.7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1.8조 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에 조금 더 예민합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된 업종으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밸류업과 관련된 금융주라든지 최근에 실적 개선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는 화장품, 더불어서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있는 조선주라는 모멘텀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실적 개선주의 저평가 이런 업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2,800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지를 좀 챙겨보고 더불어서 어떤 섹터를 지금 포진해야 되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집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약간 브리핑을 했는데 외국인은 계속 사들이고 있고 최근에 그렇습니다. 실적 시즌 이후에는 기관들이 주식시장에 약간 주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2,800을 앞두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결정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2,800선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결국은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좀 특징적인 게 그동안 계속 지수를 끌고 왔었던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주춤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 부분에서는 좀 재미가 없는 양상입니다. 그 대신에 다른 섹터들이 좀 세게 치고 좀 대체할 만한 섹터들이 좀 치고 올라가면서 좀 수익률 격차들이 좀 변동성들이 좀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실적 시즌 이번 주면 끝나잖아요. 이번 주 실적 시즌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반도체의 이제 음향이 이제 좀 쉽게 명운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전망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도체가 수급의 주도권을 아마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지수는 한 번 더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세린 메이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좀 5월 달 조심하자 이한 말씀도 드렸지만 4월 달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사실 5월 달에는 생각보다 지수는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사실 그게 문제인데 지금 정말로 좀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력기기라던가 화장품 이런 쪽들이 좀 시장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지금 수익률을 좀 누리시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했으면 CPI를 비롯해서 물가하고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전망치들이 조금 전망에 대한 경로가 좀 안정돼야 조금 지수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는 거의
좀 약간 주춤한 상태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는 결국 외국인이 만드는 건데 외국인들이 요즘 현물에서는 크게 조금 매매는 하진 않고 선물에서도 사실 좀 매매를 많이 줄였습니다. 한 지지난주에 한 만기일 이후에 한 5만 계약 정도까지 근처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은 누적으로 한 16,000계약 정도 순매도로세이긴 하거든요. 근데 딱 중립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들도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배팅하고 있지 않고 현물에서도 일단 사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높은 환율에 사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실 믿고 가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일단 이번 주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뭐 중동 정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리스크들은 툭툭 튀어나옵니다만 사실 시장에 그닥 영향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주 실적 시즌 끝나고 다음 주 좀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HBM과 관련해서 조금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또 2,800을 뛰어넘고 외국인들의 어떤 추세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방향성이 생기려면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내 대외적으로 상당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뭐 우리 정부도 1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고 또 간밤에는 챗GPT-4 제로라고 발음하나요? 또 새로운 엔진이 나왔는데 놀랐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계속 뭐 미국에서 칩스법 이야기 나왔을 때도 한국은 언제 나오느냐 사실 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뭐 예상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 우리 정부도 이제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쏘아붙는 구간인 것 같고요. 일단 올 한 해 내내 화두는 일단 최소 상반기까지는 AI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주가가 얼마큼 올라가고 얼마큼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느냐 그것에 대한 우리가 타이밍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때마침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 가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가 이어지는 것처럼 또 그 AI와 관련된 이슈가 또 국하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는 또 반도체 섹터들 사실 그동안 보면 그동안 잘 갔던 반도체 소부장들이 사실 좀 많이 크게 밀렸어요. 좀 급락도 나온 종목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얼마큼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사실 좀 있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TSMC 4월 매출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힘을 또 못 썼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조금 되돌림을 하기를 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내는 일단 실적 시즌에는 조금 더 엣지가 있었던 그러니까 실적 대비 실적들이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많은 나온 섹터들 위주로 좀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지금 이쪽 섹터를 보시기보다는 좀 많이 밀려있는 반도체 쪽을 지금부터는 또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사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이제 공급 라인에서 조금 탈락했다. 하이닉스요? 아니 삼성전자가 좀 그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삼성전자 밸류 체인으로 보면 또 소부장들은 또 밀리지는 또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낫긴 하겠습니다만 있는 삼성전자까지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제 사실 삼성전자도 장중에 한 2%까지 밀렸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센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다시 엔비디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좀 이제 방향타를 좀 보면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일단 밸류체인 소부장 쪽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실적 시즌에는 사실은 뭐 그동안 끌고 왔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조정,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조금 나타나면서 여러 섹터에 약간 힘을 빌려줬다면 지금부터는 공교롭게도 지난주부터 TSMC의 월 매출이 3개월 만에 반등하고 오늘 간밤에 또 AI와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최근에 또 관심이 가는 부분들은 여러 이제 정치적인 지원과 배제 속에서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던 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좀 찬집으로서 이제는 빈집이 아니라 거꾸로 찬집으로 맞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제는 좀 잘 못 가고 그렇죠. 새로운 정책 모멘텀을 찾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 모멘텀이 어떤 거냐면 전기차에 대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더불어서 태양광이나 광물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반사 효과가 우리나라의 업종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도 확산이 되더라고요. 어디에서 좀 저희들이 챙겨볼 수 있을까요? 지금 소위 말하는 어제 좀 시장 계속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주식들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아재 주식이라는 표현들 아재 주식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계라던가 대표적으로 전선 주식이죠. 전선 주식이야 뭐 사실 AI와 관련해서 좀 묶이면서 뭐 전력 그렇죠. 설비, 기계 쪽이 좀 이제 아재 주식으로 묶여서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뭐 화장품 같은 섹터들 진짜 오랜만에 올라왔던 그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쪽 섹터를 실적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좋은 성과가 있었겠지만 이제 이런 쪽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찬집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들고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안 올랐던 아재 주식 중에 하나가 사실 조선이거든요. 조선도 그래도 이게 꾸준히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마린솔루션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확 빨아들여가는 그런 좀 단점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수급이 옮겨 좀 퍼지면서 이제 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섹터들도 이제 좋아질 거라고 좀 전방위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한번 2018년도에 한번 이제 크게 부딪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또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소가 됐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 어제도 사실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강하게 좀 내보내고 있고 바이든과 트럼프 할 거 없이 다 세게 발언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 거는 과거에 잘 해소됐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이용해서 뭐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사실 뭐 그런 약간 희귀 광물이라던가 약간 테마성으로 붙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 정말 단기 매매 트레이딩으로만 사용하시면 좋겠고 실적하고 겸비해서 해볼 만한 게 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이제 정말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쓰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고 추세로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조선주 말고도 엔진 관련 종목들도 지금 STX 중공업이라든가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매매해볼 만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광물과 관련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뭐 광물과 희귀 광물 관련해서 막 급등락을 막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정말 매매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혹시나 또 잘못해서 물리면 다음에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의령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정치적인 부분으로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신다라고 하면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 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재 주식 중에 그냥 지금 다시 좀 더 볼만한 업종은 조선. 저도 이제 조선 조금 보긴 했는데 신조성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맞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보면 좀 견제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 쪽에서도 모멘텀이 올 수 있고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조선 업종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 더불어서 금융권의 뉴스가 같이 나왔어요. 이제 PF 정상화 방안. 그러니까 PF 정상화 방안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시중은행의 어떤 손실 상각의 문제라든지 뭐 증권사도 몰려 있고 그래서 이 증권사나 금융업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 밸류업과 관련된 소위 주도주주잖아요. 근데 이게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제는 뭐 사실 좋았다가 조금은 좀 혼조세로 끝난 모습이 있는데 이 금융주가 약간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잘 버텨주는 것도 좀 맞습니다. 신기하긴 합니다. 저도. 네. 근데 네. 이걸 어떻게 이 시점에 대응을 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뭐 밸류업 프로그램 상반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는 게 이제 은행주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이 기조는 사실 하반기까지도 사실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의 가장 큰 발목 중에 하나가 사실 ELS 배상안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PF에 대한 뭐 이제 해결 방안도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홍콩 지수가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올라오면서 생각보다 이제 충당금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어 있고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KB 지주가 가장 센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좋은 흐름 추세대 위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연말 배당주의 개념으로도 좋고요. 그다음에 좀 무겁게 중후장대 종목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져가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증권 주식들도 사실 좀 많이 밀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하면 사실 네. 증권사 포지션이 가장 많은 게 사실 채권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채권의 이제 평가 차액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 삼성증권을 필두로 한 대형 증권사들은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증권이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특히 이제 대형사 위주로는 네. 하반기 들어갈수록 채권 평가 이익이 들어올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조선, 뭐 금융 이렇게 조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번 주 또 내일 우리가 또 쉬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간의 변동성이 네. 없지 않아 국내 시장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튀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려면 결국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플레이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매크로 지표들이잖아요. 네. 가장 큰 이제 지표가 어쨌든 내일 하필 우리 쉬는 날 CPI 지표 발표하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예상 뭐 긍정적으로 한 이제 컨센서스가 3.4,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좀 시장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모멘텀 시장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다음 주 엔비디아가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 다른 섹터들이 다시 또 주도 섹터들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긍정적이라고 하면 다시 반도체가 주도권을 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키를 놓고 큰 수급의 키를 놓고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번 주 말까지는 조금 재미없더라도 향후에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에 어떤 종목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지 2분기에 실적 기대되는 섹터들은 어느 종목들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잘 찾아서 찾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또 이제 외국인의 매크로 플레이, 즉 선물 방향성은 또 CPI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쉬는 날을 조금 지나고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